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에 깊고 깊은 산골짜기, 굽이진 곳에 사람들의 발길이 좀처럼 닿지 않는 작고 외딴 마을이 하나 숨겨져 있었습니다. 사방이 험준한 산맥으로 둘러싸인 이 마을은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지는 탓에 초겨울의 짧은 해가 산등성이를 넘어가면 금세 어둠이 깔리고 매서운 산바람이 불어오곤 했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수백 년 묵은 거대한 느티나무 한 그루가 마을을 지키는 장승처럼 묵묵히 서 있었는데 잎을 모두 떨군 앙상한 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마치 누군가를 부르는 듯한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어 마을의 정막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가난했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소박하게 살아가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마을 가장 위쪽 언덕배기에 위태롭게 자리 잡은 낡은 초가집 한 채가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그 허름한 초가집에는 부모를 일찍 여의고 눈이 먼 할머니와 단둘이 살아가는 어린 소년 돌석이가 살고 있었는데 돌석이는 비록 나이는 어렸지만 마음씨가 비단결처럼 곱고 효심이 지극한 아이로 마을에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돌석이의 할머니는 젊은 시절 갑작스러운 병으로 남편을 잃고 홀로 아들을 키우다 그 아들마저 전염병으로 먼저 떠나보낸 뒤 밤낮으로 눈물 흘리다 그만 눈이 멀고 말았다는 슬픈 사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할머니에게 돌석이는 세상의 전부이자 유일한 빛이었고 돌석이 또한 거친 손마디로 자신을 어루만져 주시는 할머니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자신의 몸처럼 아끼고 보살폈습니다. 어느덧 산골 마을에 늦가을의 끝자락이 지나고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닥쳐오기 시작하던 무렵 돌석이는 겨우내 가감으로 쓸 나무를 구하기 위해 지게를 지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하늘은 금방이라도 눈을 쏟아낼 듯 잔뜩 찌푸린 회색빛이었고 골짜기를 타고 불어오는 칼바람은 얇은 무명 저고리 사이로 파고들어 어린 돌석이의 살을 에이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돌석이는 아랫목을 따뜻하게 데워야 할머니가 기침을 덜 하신다는 생각에 옷깃을 단단히 여미고 꽁꽁 언 손을 입김으로 호호 불어가며 가파른 산길을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올라갔습니다. 낙엽이 수북이 쌓인 산길은 미끄러웠지만 돌석이는 익숙한 솜씨로 중심을 잡으며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산 중턱에 이르자 앙상한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찬 숲이 나타났고 돌석이는 마른 나뭇가지들을 주워지게에 차곡차곡 쌓으며 땀방울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게가 제법 묵직해질 무렵 어디선가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함께 짐승이 고통스럽게 신음하는 듯한 기묘한 소리가 들려와 돌석이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이 나뭇가지를 스치는 소리인가 싶어 무심코 지나치려 했으나 소리는 간헐적으로 이어졌고 그 속에는 분명 살아있는 생명의 절박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호기심과 걱정이 동시에 든 돌석이는 하던 일을 멈추고 소리가 나는 덤불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가 마른 풀숲을 헤쳐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사냥꾼들이 몰래 놓아둔 녹슨 쇠덫에 몸통이 끼어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 뱀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 모습은 돌석이가 평소에 보던 산뱀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뱀의 비늘은 마치 깊은 산속의 맑은 호수물빛을 닮은 짙은 푸른색을 띠고 있었고 덫에 치인 자리에서는 붉은 피가 흘러나와 푸른 비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뱀은 고통을 참으려는 듯 몸을 비틀며 거칠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지만 날카로운 톱니가 달린 덫은 뱀이 움직일수록 더욱 깊이 살을 파고들어 상처를 악화시키고 있었습니다. 돌석이는 순간 뱀에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에 뒷걸음질 쳤지만 뱀의 처참한 모습에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뱀을 보면 재수가 없다거나 불길한 징조라며
피해가거나 죽여야 한다고 말씀하셨기에 돌석이의 마음속에서는 도망가고 싶은 마음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그때 고통에 몸부림치던 푸른 뱀이 힘겹게 고개를 들어 돌석이를 쳐다보았는데 그 눈빛은 사납거나 독을 품은 눈이 아니라 마치 사람처럼 애처롭고 슬픈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 맑고 깊은 눈망울과 마주친 순간 돌석이는 이 뱀이 자신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는 알 수 없는 확신과 함께 생명을 그냥 두고 갈 수 없다는 강한 연민을 느꼈습니다. 돌석이는 두려움을 꾹 누르고 떨리는 손을 뻗어 덫을 향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돌석이는 지게를 내려놓고 덫 옆에 쭈그리고 앉아 녹이 슬어 뻑뻑해진 덫의 용수철을 양손으로 힘껏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쇠붙이가 손바닥을 파고들고 손가락 마디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돌석이는 이를 악물고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덫을 조금씩 벌렸습니다. 뱀은 돌석이가 자신을 구해주려는 것을 아는 듯 얌전하게 기다렸고 마침내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덫이 열리자 뱀은 힘없이 바닥으로 축 늘어졌습니다. 상처는 생각보다 깊어 뼈가 보일 정도였고 추운 날씨 탓에 뱀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가고 있어 이대로 두면 금방이라도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돌석이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미 구해주기로 마음먹은 이상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주변에 있는 부드러운 이끼와 넓은 나뭇잎을 모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뱀의 상처 부위를 조심스럽게 감싸 지혈을 한 뒤 자신이 입고 있던 낡은 솜 저고리에 앞댑을 풀어헤쳤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맨살에 닿아 소름이 돋았지만 돌석이는 주저하지 않고 축 늘어진 푸른 뱀을 자신의 따뜻한 가슴팍 품속에 깊이 집어넣었습니다. 뱀의 차갑고 미끌미끌한 비늘이 백가죽에 닿자 온몸이 움찔거렸지만 뱀의 옅은 심장 박동이 느껴지자 돌석이는 뱀을 꼭 껴안아 자신의 체온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품속에 뱀을 넣은 돌석이는 다시 지게를 짊어지고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는데 혹시라도 지게의 진동 때문에 뱀이 아파할까봐 평소보다 훨씬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습니다. 산길을 내려오는 동안 돌석이의 머릿속은 복잡해지기 시작했는데 눈먼 할머니는 뱀을 몹시 싫어하실 뿐만 아니라 뱀이 집안에 들어오면 큰 화를 입는다고 믿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할머니에게 들키지 않고 뱀을 몰래 방으로 데려가 치료하고 건강해지면 다시 산으로 돌려보내야겠다고 다짐하며 돌석이는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차가운 뱀의 몸이 돌석이의 체온 덕분에 조금씩 미지근해지는 것을 느끼며 그는 안도했습니다. 어느새 마을이 가까워지자 집집마다 저녁 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고 돌석이네 초가집 굴뚝에서도 희미한 연기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돌석이는 대문 역할을 하는 엉성한 쌀이문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크게 심호흡을 한 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로 할머니, 저 다녀왔어요. 하고 외치며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마루에 앉아 돌석이를 기다리던 할머니는 지팡이를 더듬거리며 일어나오냐. 우리 강아지 이제 오느냐. 날이 추운데 고생 많았다 하며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돌석이는 품속에 뱀이 꿈틀거릴까봐 가슴을 잔뜩 움츠린 채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는 앞을 보지 못하는 대신 귀가 밝고 냄새에 예민하셨기에 돌석이는 혹시라도 뱀 특유의 비릿한 냄새가 날까봐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돌석이의 손을 잡으며 어이구, 손이 얼음장이구나. 어서 방에 들어가서 몸 좀 녹여라라고 말씀하시며 돌석이의 옷매무새를 만지려 하셨습니다. 돌석이는 기겁을 하며 아니에요.
할머니, 저 지금 땀이 나서 좀 씻고 들어갈게요. 옷감 먼저 부엌에 내려놓고요. 라고 둘러대며 황급히 할머니의 손길을 피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갸웃거리셨지만 돌석이가 서둘러 부엌 쪽으로 도망치듯 가는 것을 막지는 않으셨습니다. 부엌에 들어선 돌석이는 지게를 내려놓고 아궁이 앞에 쭈그리고 앉아 품속에 뱀이 무사한지 살짝 들여다보았습니다. 다행히 뱀은 따뜻한 품속에서 안정을 찾았는지 가만히 켈리를 틀고 있었고 돌석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척하며 부직갱이를 들고 잠시 고민에 빠졌는데 뱀을 어디에 숨겨야 할지 막막했기 때문입니다. 부엌은 밤새 불이 꺼지면 추워질 것이고 광은 쥐가 많아 위험했기에 결국 할머니 몰래 자신이 자는 방 아랫목 이불 속에 숨기는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돌석이는 쿵쾅거리는 심장을 진정시키며 뱀을 다시 품에 잘 감싸 안았습니다. 돌석이는 방으로 들어가기 전 할머니가 의심하지 않도록 헛기침을 몇 번 하고는 할머니, 방이 너무 추울 것 같아서 제가 아랫목 이불을 좀 데워 놓을게요. 라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돌석이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할머니가 주로 앉아 계시는 윗목 반대편인 아랫목에 두꺼운 목화솜, 이불을 조심스럽게 들쳤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꺼낸 푸른 뱀을 이불 깊숙한 곳, 가장 따뜻한 곳에 살며시 내려놓았습니다. 뱀은 낯선 환경에 놀란 듯 혀를 날름거렸지만 따뜻한 온기가 싫지 않은지 금세 몸을 웅크리고 안정을 취하는 듯 했습니다. 돌석이는 장롱에서 헌헝겊을 꺼내 뱀의 상처를 다시 한번 꼼꼼하게 감싸주고 물그릇에 물을 조금 떠와 뱀의 입가에 발라주었습니다. 쉿. 절대로 소리를 내면 안 돼. 할머니가 아시면 큰일 나니까 여기서 조용히 상처가 나을 때까지만 있어. 돌석이는 뱀에게 나직하게 속삭이며 간절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뱀은 마치 돌석이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그 영롱한 푸른 눈으로 돌석이를 빤히 쳐다보다가 스르르 눈을 감았습니다. 돌석이는 뱀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이불을 덮어 겉으로 보기에 아무런 티가 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방문 밖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석아, 안에서 뭘 그리 부스럭거리는 게냐? 배고플 텐데 나와서 저녁 먹자. 돌석이는 깜짝 놀라 이불을 툭툭 치며 모양을 잡고는 내. 할머니 옷 갈아입느라 그랬어요. 금방 나갈게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돌석이는 식은 땀을 닦으며 방문을 열고 나갔고 할머니는 정성스럽게 차려놓은 소박한 밥상머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보리밥과 된장국, 그리고 김치뿐인 조촐한 저녁이었지만 돌석이는 뱀을 구했다는 뿌듯함과 비밀을 만들었다는 불안함이 뒤섞인 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저녁을 먹는 내내 돌석이는 온통 방 안에 있는 뱀 생각뿐이어서 할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오늘따라 산짐승 소리가 유난히 크더구나. 산신령님이 노하셨나? 너 산에 갔을 때 별일 없었지? 라고 물으셨습니다. 돌석이는 뜨끔하여 국물을 들이키다 사례가 들려 콜록거렸고 아니요. 별일 없었어요. 그냥 바람이 좀 많이 불더라고요. 라며 얼버무렸습니다. 할머니는 보이지 않는 눈으로 돌석이 쪽을 지그시 바라보시더니 그래. 산에는 험한 것들이 많으니 늘 조심해야 한다. 특히 날이 추워지면 독이 바짝 오른 놈들이 숨어 있을 수 있으니. 라고 덧붙이셨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끝낸 돌석이는 다시 방으로 들어와 이불 속을 확인했고 뱀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밤바람이 거세져 문풍지가 우는 소리가 들려왔고 돌석이는 할머니가 잠자리에 드실 때까지 뱀이 있는 아랫목 쪽을 자신의 몸으로 가리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윗목에 자리를 잡고 누우시며 오늘따라 내 몸에서 흙냄새 말고 묘한 냄새가 나는구나. 쑥을 캐왔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뱀 특유의 냄새를 맡으신 게 분명했지만 돌석이는 오다가 넘어져서 쑥 덤불에 좀 굴렀어요. 라고 재치 있게 둘러댔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마을의 모든 불빛이 꺼진 고요한 시각. 돌석이는 잠든 할머니의 숨소리를 확인하고 나서야 조심스럽게 이불 속으로 손을 넣어보았습니다. 뱀의 몸은 아까보다 훨씬 따뜻해져 있었고 규칙적으로 오르내리는 숨결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돌석이는 뱀의 매끄러운 비늘을 쓰다듬으며 이 작은 생명이 무사히 겨울을 나고 건강해져서 산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비록 징그럽고 무서운 뱀이라지만 다치고 약해진 모습을 보니 돌석이에게는 그저 지켜줘야 할 작은 친구처럼 느껴졌습니다. 돌석이는 뱀이 눌리지 않도록 몸을 새우처럼 구부리고 뱀의 주변을 감싸 안은 채 잠을 청했습니다. 한겨울에 외풍이 센 초가집 방안이었지만 그날 밤 돌석이의 이불 속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비밀스러운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꿈속에서 돌석이는 푸른 뱀이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는 꿈을 꾸었고 뱀은 꿈속에서도 돌석이를 보며 고마워하는 듯한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밤이 지나고 날이 밝으면 뱀을 숨기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위험을 불러올지, 그리고 내일 당장 닥쳐올 시련에 대해서는 까맣게 모른 채 돌석이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밤새 내린 서리로 하얗게 뒤덮여 있었고 공기는 더욱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돌석이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는데 다행히 할머니는 아직 주무시고 계셨고 품속의 뱀도 얌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돌석이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뱀을 헌 옷가지로 잘 감싸 장롱 깊숙한 곳에 잠시 옮겨두고 할머니가 일어나시기 전에 아침 준비를 하기 위해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상쾌한 아침 공기를 마시며 기지개를 켜던 돌석이의 눈에 마을 어귀에서부터 헐레벌떡 뛰어오는 낯선, 아니 낯익지만 반갑지 않은 그림자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옆 마을에 사는 먼 친척 아저씨 칠성이었는데 그는 평소에도 욕심이 많고 심술청기로 유명하여 돌석이네 가족을 끈질기게 괴롭히던 사람이었습니다. 칠성은 씩씩거리며 돌석이네 마당으로 들어와 대뜸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놈 돌석아, 해가 중천에 떴는데 아직도 밥 타령이냐. 내 오늘 너희 집에 단단히 볼 일이 있어 왔다. 그의 목소리는 아침의 고요를 깨트리며 날카롭게 울려 퍼졌고 방 안에 있던 할머니도 그 소란에 놀라 잠에서 깨신 듯 기척이 들렸습니다. 돌석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칠성은 마루에 걸터 앉아 흙투성이 발을 털며 내 꿈자리가 사납더니만 이 집 구석에 뭔가 안 좋은 기운이 서려 있는 게 분명해. 너 이놈, 혹시 집에 뭐 숨겨둔 거 없느냐 하며 쏘아붙였습니다. 돌석이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지만 태연한 척하며 숨겨두다니요. 저희 집에 숨길 게 뭐가 있다고 그러세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칠성은 뱀 같은 눈초리로 집안 구석구석을 훑어보며 코를 킁킁거렸고 그 모습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하이에나와 같았습니다. 돌석이는 장롱 속에 숨겨둔 푸른 뱀이 혹시라도 소리를 내거나 냄새를 풍길까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칠성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칠성은 마당 한가운데 떡하니 버티고 서서
허리춤에 손을 얹은 채 거드름을 피우기 시작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이 집의 주인이라도 된 양 당당하고 오만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는 낡은 초가집에 석가래를 올려다보며 혀를 차기도 하고 마당 구석에 쌓인 장독대를 발로 툭툭 건드리며 에잉, 관리를 어찌했기에 독들이 죄다. 이 모양이야 하고 트집을 잡으며 심술을 부렸습니다. 방 안에서 나온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위태롭게 마루 끝에 서서 칠성 아범 왔는가. 누추한 곳에 어인일로 아침부터 발걸음을 했소하고 점잖게 물으셨지만 칠성은 들은 채만 채하며 계속해서 마당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칠성의 눈은 집안의 살림살이보다는 집터가 가진 모양새와 뒤란에 펼쳐진 텃밭의 크기를 가늠하느라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이는 누가 봐도 딴 마음이 있는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사실 칠성이 이토록 돌석이네 집을 탐내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곧 산 너머로 큰 길이 뚫릴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길이 뚫리면 마을 입구 언덕에 위치한 돌석이네 집터는 길목이 되어 땅값이 천정부지로 솟을 것이 뻔했고 눈치가 빠르고 셈이 밝은 칠성이 이를 놓칠 리가 없었습니다. 그는 눈먼 할머니와 어린 조카 하나쯤 쫓아내는 것은 식은 죽 먹기라고 생각하며 벌써부터 이 집을 허물고 기와집을 짓는 헛된 망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헛기침을 크음하고 내뱉더니 할머니를 향해 형수님, 이 집 기운이 다해서 이제 사람이 살 곳이 못 됩니다. 제가 좋은 거처를 알아봐 줄 테니 얼른 집을 비우시는 게 좋겠어요. 라고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돌석이는 칠성의 속이 빤히 들여다 보이는 말에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꼭 참고 아저씨. 저희는 여기서 나고 자랐고 앞으로도 여기서 살 거예요. 그런 말씀 마세요. 라고 단호하게 대꾸했습니다. 그러자 칠성은 눈을 부라리며 돌석이에게 다가와 삿대질을 해댔는데 이 녀석이 어른이 말하면 듣는 시멜이라도 해야지. 어디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들어 내가 다 너희를 위해서 하는 말이다.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칠성이 다가오자 돌석이는 본능적으로 방문 앞을 가로막아섰는데 방 안에 숨겨둔 뱀이 혹시라도 들킬까봐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칠성은 돌석이의 그런 행동을 수상하게 여기며 코를 벌름거리더니 다시 한번 집안 깊숙한 곳에서 풍겨 나오는 냄새를 맡으려 애썼습니다. 킁킁. 거참 이상하네. 아까부터 이 집에서 아주 비릿하고 퀴퀴한 짐승 냄새가 진동을 한단 말이야. 산짐승을 잡아다가 방 안에 들이기라도 했느냐. 칠성이 날카롭게 쏘아붙이자 돌석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뱀 특유의 비린내가 칠성의 예민한 코에 걸려든 것이 분명했는데 돌석이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아저씨 코가 이상하신가 봐요. 며칠 전에 먹은 생선 냄새가 아직 안 빠져서 그렇겠죠. 라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칠성은 의심을 거두지 않고 신발을 벗으려 하며 아니야. 이건 생선 비린내가 아니야. 뭔가 불길하고 끈적한 냄새야. 내 직접 들어가서 확인을 해봐야겠다. 라고 으름장을 놓으며 마루로 올라서려 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칠성, 아범 조카 방에 함부로 들어가는 법이 어디 있소. 아무리 친척이라도 예의는 지켜야지 하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평소 온화하시던 할머니가 목소리를 높이자 칠성도 멈칫하며 발을 거두었는데 그는 기분이 상한 듯 얼굴을 붉히며 참, 형수님도 늙으시더니 고집만 세지셨구려. 내 이 집구석에 요물이 있는 게 분명하니 두고 보슈하고는 침을 캄뱉고 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칠성이 사라지자 돌석이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지만
할머니가 걱정하실까봐 억지로 기운을 차리고 할머니. 놀라셨죠? 그냥 가셨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리며 할머니를 부축해 방으로 모셨습니다. 하지만 칠성은 그대로 물러설 위인이 아니었기에 마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공동 우물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우물가에는 아침밥을 지을 물을 채기 위해 모인 아낙네들과 겨울채비를 의논하던 마을 남정네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일부러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사람들 사이로 끼어들어 아이고,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이 마을에 재앙이 닥치려나 보네. 하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일이냐며 칠성을 쳐다보자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목소리를 낮추며 은밀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자네들, 저 위쪽 돌석이네 집 알지? 내가 방금 다녀왔는데 그 집에서 귀신곡할 냄새가 나더구먼. 사람들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귀를 기울이자 칠성은 신이 나서 거짓말을 보태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냄새가 아니야. 딱 뱀 구렁이 썩는 내 같기도 하고 무덤가 흙냄새 같기도 한 것이 영락없이 부정이 탄 냄새야. 내 생각엔 그 눈먼 형수님이 기력이 쇠해서 잡귀가 꼬였거나 그 어린 놈이 산에서 몹쓸 것을 주워온 게 분명해. 칠성의 말은 순식간에 사람들 사이로 퍼져나갔고 안 그래도 산골 마을이라 미신을 굳게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그러고 보니 며칠 전부터 그 집 주변 까마귀가 유난히 울어대긴 했어. 돌석이가 산에서 늦게 내려오더니 뭔가 달고 온 거 아니야.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돌석이네 집 쪽을 힐끔힐끔 쳐다보았습니다. 칠성은 사람들의 동요를 즐기며 한술 더 떠서 내가 들어가 보려고 했더니 그 순에 빠진 돌석이 놈이 눈에 쌍심지를 켜고 막아서지. 뭔가 방 안에 뭘 숨겨놨길래 그러겠어. 분명 마을에 해를 끼칠 요물을 키우고 있는 거야. 우리 마을이 무사하려면 그 집을 싹 비우고 정화를 해야 해. 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칠성의 선동에 몇몇것 많은 사람들은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돌석이네 집은 순식간에 마을의 깊이 대상이자 두려움의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예전에는 오며 가며 먹을 것도 나눠주고 돌석이의 효심을 칭찬하던 이웃들이었지만 칠성이 퍼뜨린 악의적인 소문 앞에서는 얄팍한 인심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지팡이 짚는 소리와 함께 이보게 칠성이 자네는 아침부터 웬 헛소리로 마을 사람들을 현혹하는가 하는 쩌렁쩌렁한 호통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의 주인공은 돌석이네. 옆집에 사는 덕보 영감님이었는데 그는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학식이 깊어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어른이었습니다. 덕보 영감님은 하얀 수염을 휘날리며 칠성 앞으로 다가와 지팡이로 땅을 쿵 찍으며 꾸짖었습니다. 어린 조카와 몸 불편한 형수가 사는 집에 가서 보살펴 주지는 못할 망정. 헛소문으로 사람들을 이간질하다니 하늘이 무섭지 않은가. 영감님의 눈빛은 칠성의 탐욕스러운 속내를 꿰뚫어 보는 듯 매서웠습니다. 칠성은 덕보 영감의 등장에 잠시 당황했지만 곧 뻔뻔한 표정으로 대꾸했습니다. 아이고, 영감님도 참 제가 없는 말을 합니까? 제 코가 개코보다 밝은 거 아시잖습니까? 진짜로 그 집에 이상한 기운이 있다니까요. 마을을 위해서 하는 말인데 왜 저만 나무라십니까? 칠성은 억울하다는 듯 가슴을 치며 연기를 했지만 덕보 영감님은 속지 않으셨습니다. 내 놈의 뱃속에 들어앉은 욕심보. 냄새가 여기까지 진동을 하는구나. 내가 그 집터를 탐내는 걸 내가 모를 줄 아느냐. 죄 없는 아이를 괴롭히면 천벌을 받는 법이다.
당장 그 입 다물고 꺼지거라. 영감님의 서슬 펄언일가래. 주위 사람들도 그제야 칠성의 속셈을 눈치채고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은 분위기가 불리하게 돌아가자 씩씩거리며 두고 보쇼. 내 말이 맞나 틀리나.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지 말고 라고 악담을 퍼붓고는 도망치듯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칠성이 뿌려놓은 의심의 씨앗은 이미 사람들 마음속에 깊이 박혀버려 사람들은 찜찜한 표정으로 흩어졌고 누구 하나 선뜻 돌석이네 집을 편들지 못했습니다. 덕보 영감님은 혀를 차며 돌석이네 집 쪽을 안타깝게 바라보았지만 칠성의 악랄함이 보통이 아니기에 앞으로 닥칠 일이 걱정되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을의 공기는 전보다 더 차갑고 무겁게 가라앉았고 돌석이네 집은 마치 외딴 섬처럼 고립되어 갔습니다. 한편 집으로 돌아온 돌석이는 칠성이 다녀간 후로 불안함에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칠성이 다시 쳐들어와 방문을 열어젖힐까봐 돌석이는 아궁이에 불을 지피면서도 자꾸만 대문 쪽을 힐끔거렸습니다. 밥을 짓는 손길도 떨렸고 장작을 패는 소리마저 너무 크게 들려 뱀이 놀랄까봐 조심스러웠습니다. 돌석이는 할머니가 낮잠이 드신 틈을 타 재빨리 방으로 들어가 장롱문을 열고 뱀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다행히 뱀은 칠성의 고함 소리에도 놀라지 않고 얌전하게 켈리를 틀고 있었고 헌옷가지 사이에서 푸른 비늘을 반짝이며 돌석이를 맞이했습니다. 돌석이가 조심스럽게 상처 부위를 살펴보니 어제보다 붓기가 많이 가라앉았고 찢어졌던 살도 조금씩 아물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돌석이는 안도감과 함께 알 수 없는 뭉클함을 느꼈는데 이 작은 생명이 자신의 보살핌으로 살아나고 있다는 사실이 칠성의 위협 속에서 유일한 위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네가 빨리 나아야 산으로 돌아갈 텐데 그때까지만 제발 들키지 말자. 돌석이는 뱀의 머리를 손가락으로 살살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놀랍게도 뱀은 돌석이의 손길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머리를 비비며 친근감을 표시했는데 그 차가운 감촉이 돌석이에게는 따뜻한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돌석이는 뱀에게 먹일 것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부엌 구석 항아리 뒤에서 겨우내 아껴두었던 날달걀 하나를 몰래 꺼내왔습니다. 할머니에게 드릴 귀한 것이었지만 뱀이 기력을 회복하려면 뭐라도 먹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돌석이가 달걀에 작은 구멍을 내어 뱀의 입가에 가져다 대자 뱀은 혀를 날름거리며 달걀을 조금씩 빨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돌석이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졌고 밖에서의 소동도 잠시 잊을 수 있었습니다. 둘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교감이 쌓여가고 있었고 돌석이는 이 뱀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칠성 아저씨와도 맞서 싸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평온함도 잠시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땅거미가 질 무렵 다시금 마을 어귀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칠성이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낯선 사람 하나를 대동하고 나타난 것입니다. 그 낯선 사람은 꾀죄죄한 옷차림에 진과 방울을 주렁주렁 매달고 있었는데 누가 봐도 떠돌이 엉터리 점쟁이나 무당 행색이었습니다. 칠성은 낮에 당한 망신을 만회하려는 듯 의기양양하게 앞장서서 돌석이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대문을 발로 걷어차며 돌석아 나와 봐라. 내가 용한 도사님을 모셔왔다. 이분이 내 집에 낀 애군을 봐주실 게다라고 소리쳤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던 돌석이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부엌칼을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도 방에서 놀라 나오시며 또 무슨 행패냐 라고 소리치셨지만 칠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점쟁이를 마당으로 들였습니다. 점쟁이는 들어오자마자 부채를 베르륵 펼치며
마당을 빙글빙글 돌더니 과장된 몸짓으로 하늘을 찌르며 괴상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애끼 이놈의 집구석에 뱀의 도끼가 서려 있구나. 구렁이 귀신이 붙었어. 이대로 두면 사흘 안에 집안에 곡소리가 날 것이다. 점쟁이의 말은 마치 칠성과 미리 입을 맞춘 대본을 읊는 것처럼 정확하게 돌석이의 비밀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돌석이는 너무 놀라 숨이 턱 막혔지만 점쟁이의 말이 진짜 점괘가 아니라 칠성의 사주를 받은 헛소리임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뱀이라는 말에 안색이 파랗게 질려 몸을 바들바들 떨셨습니다. 할머니에게 뱀은 가장 끔찍하고 불길한 존재였기에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칠성은 이때다 싶어 형수님. 들으셨죠? 도사님 말씀이 딱 맞지 않습니까? 당장 구슬하든지 집을 비우든지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돌석이 농명줄도 장담 못해요. 라며 협박을 시작했습니다. 칠성의 목소리에는 잔인한 탐욕이 뚝뚝 묻어났고 그의 눈은 공포에 질린 할머니와 돌석이를 번갈아 보며 비열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돌석이는 떨고 있는 할머니를 등 뒤로 감싸며 칠성과 점쟁이를 노려보았습니다. 거짓말 마세요. 우리 집에 귀신 같은 건 없어요. 당장 나가요. 돌석이가 용기를 내어 소리쳤지만 칠성은 콧방귀를 뀌며 이 녀석이 어디서 어른한테 내 놈이 밤마다 방 안에서 꼼지락거리는 걸 내가 모를 줄 아느냐. 오늘 밤에 내가 마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내 방을 샅샅이 뒤져 주마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칠성의 말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곧 실행에 옮길 구체적인 계획이었습니다. 그는 돌석이의 숨통을 조여오며 오늘 밤이 지나면 모든 것이 끝장날 것이라는 공포심을 심어주고 있었습니다. 칠성과 점쟁이가 낄낄거리며 돌아간 뒤 돌석이네 집에는 칠흑 같은 어둠과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할머니는 마루에 주저앉아 아이고 내 팔자야. 남편 잡아먹고 자식 잡아먹더니 이제는 손주까지 잡으려는가 보다 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돌석이는 할머니의 눈물을 닦아드리며 할머니, 걱정 마세요. 다 칠성 아저씨가 지어낸 말이에요. 제가 할머니 지켜드릴게요. 라고 위로했지만 그의 마음속도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칠성이 정말로 사람들을 몰고 와서 방을 뒤진다면 장롱 속에 숨겨둔 뱀은 꼼짝없이 들키게 될 것이고 그러면 돌석이는 거짓말쟁이의 불효자가 되어 마을에서 쫓겨날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방으로 들어온 돌석이는 장롱 문을 열고 뱀을 바라보았습니다. 뱀은 돌석이의 불안한 마음을 읽은 듯 고개를 들고 돌석이의 눈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돌석이는 뱀에게 미안해.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 하지만 절대 칠성 아저씨 손에 넘기지는 않을 거야. 라고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더욱 거세져 나뭇가지들이 비명을 지르듯 흔들렸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와 돌석이의 불안감을 부채질했습니다. 내일이 오면, 아니, 오늘 밤 당장이라도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은 폭풍전야의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돌석이는 잠을 이룰 수 없어 이불을 뒤집어 쓰고 뱀을 품에 꼭 안은 채 다가오는 운명의 시간을 기다리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날 밤, 마을의 다른 집들은 모두 불을 끄고 잠들었지만 돌석이의 방에는 희미한 호롱불 하나가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돌석이의 품속에서 따뜻한 온기를 나누고 있는 푸른 뱀만이 돌석이의 유일한 편이었고 이 작은 생명과 소년의 운명은 이제 때려야 뗄 수 없는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과연 돌석이는 칠성의 탐욕과 마을 사람들의 오해 속에서 이 집과 할머니 그리고 뱀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밤은 깊어가고
밖에서는 눈발이 하나둘 날리기 시작하며 내일 아침 하얗게 변해 있을 세상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밤새 내리던 눈이 그치고 다시 찾아온 아침은 눈이 시리도록 투명하고 차가웠는데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해버린 풍경은 어젯밤의 소동이 마치 거짓말인 것처럼 고요하고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돌석이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먹구름이 잔뜩 낀 듯 불안함이 가득했고 잠을 설친 탓에 쓰림한 눈으로 방문을 열고 나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당에는 밤새 내린 눈이 발목까지 쌓여 있었고 돌석이는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기 시작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장롱 속에 숨겨둔 뱀과 호시탐탐 집을 노리는 칠성 아저씨 생각뿐이어서 빗자루질이 헛돌기 일쑤였습니다. 방 안에서는 할머니의 기침 소리가 끊이지 않고 들려왔는데 어제 칠성 아저씨가 다녀간 후로 충격을 받으셨는지 기침이 더욱 심해지신 것 같아 돌석이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콜록, 콜록. 에구, 가슴이야. 돌석아, 밖이 많이 추우냐. 할머니의 힘없는 목소리에 돌석이는 빗자루를 놓고 방문 앞으로 달려가네. 할머니, 눈이 많이 왔어요. 문 열지 마시고 따뜻하게 계세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돌석이는 할머니의 약을 지어드릴 형편도 못 되는 자신의 처지가 원망스러웠고 이 모든 불행이 혹시 자신이 뱀을 데려왔기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닌지 자책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때 부엌 쪽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려 돌석이는 깜짝 놀라 부엌으로 달려갔는데 다행히 칠성 아저씨가 온 것은 아니었고 바람에 문이 덜컹거리는 소리였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아궁이에 불을 지피려던 돌석이는 부엌 구석 쌀독 주변에 흩어져 있는 쥐들의 사체를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평소 밤마다 쌀독을 갉아대며 골치를 썩이던 쥐들이었는데 신기하게도 목덜미를 한 번씩만 물린 채 죽어 일렬로 가지런히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돌석이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지만 곧 이것이 장롱 속에 있는 푸른 뱀이 한 일임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돌석이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누가 볼세라 재빨리 쥐들을 치우고 뒷산 언덕 너머에 묻어주었는데 가슴속에서 묘한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뱀이 밤새 몰래 나와 집안의 골칫덩어리인 쥐를 잡아주고 다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장롱 속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이 돌석이에게는 큰 충격이자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내가 은혜를 갚으려고 그랬구나. 돌석이는 방으로 돌아와 장롱문을 살짝 열고 뱀을 바라보았는데 뱀은 피곤한 듯 펠리를 튼 채 깊이 잠들어 있었지만 그 모습이 더 이상 징그럽거나 무섭게 느껴지지 않고 듬직한 식구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돌석이의 안도감과는 달리 마을에는 칠성이 퍼뜨린 흉흉한 소문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사람들의 공포심을 자극하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마을 회관에 모인 사람들에게 어젯밤 돌석이네 집 쪽에서 푸른 불빛이 번쩍이는 걸 봤다느니 짐승 우는 소리가 밤새 들렸다느니 하며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순박한 마을 사람들은 칠성의 말을 반신반의하면서도 혹시라도 마을에 우환이 닥칠까 두려워하며 돌석이네 집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심지어 아이들까지 돌석이를 보면 뱀 귀신이 붙었다며 놀리고 도망가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돌석이는 마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느끼며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갔지만 사람들은 돌석이가 다가오자 슬금슬금 피하거나 수군거리며 자리를 떴습니다. 저기 봐. 돌석이 얼굴이 까맣게 죽었어. 진짜 귀신 들린 거 아니야, 쉿. 들을라. 눈 마주치지 마. 사람들의 차가운 말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지만 돌석이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묵묵히 물동이를 채웠습니다. 억울하고 분했지만 지금 나서서 해명하다가는 오히려 뱀의 존재를 들킬 수도 있었기에 꾹 참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돌석이의 눈가는 붉어졌지만 그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돌석이는 대문 앞에 놓인 낯선 꾸러미를 발견하고 멈칫했는데 그것은 누군가 몰래 두고 간 듯한 작은 헝겊 주머니였습니다. 조심스럽게 주머니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말린 쑥과 감초, 그리고 좁쌀 한 줌이 들어 있었는데 아마도 옆집 덕보 영감님이 몰래 놓고 가신 것 같았습니다. 모두가 등을 돌린 상황에서도 베풀어 주신 따뜻한 정의 돌석이는 가슴이 뭉클해져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영감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돌석이는 주머니를 품에 안고 하늘을 향해 작게 중얼거리며 반드시 이 위기를 이겨내고 보란듯이 잘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의 기침은 더욱 심해져 숨이 넘어갈 듯 위태로웠고 돌석이는 밤새 할머니의 등을 두드리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약을 다려드리고 싶어도 가진 돈이 없었고 낮에 받은 약재는 양이 턱없이 부족하여 응급처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돌석이가 할머니 곁에서 쪽잠이 들었을 때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놀라 눈을 떠보니 장롱문이 살짝 열려 있고 푸른 뱀이 방바닥을 기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돌석이는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는데 뱀은 할머니가 누워 계신 윗목 쪽으로 다가가더니 잠시 머무르다 다시 문틈 사이로 미끄러지듯 밖으로 나갔습니다. 돌석이는 깜짝 놀라 뱀을 쫓아 나가려 했지만 혹시라도 뱀이 놀라 도망칠까봐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기만 했습니다. 뱀은 눈 덮인 마당을 지나 뒷산으로 이어지는 덤불 속으로 사라졌고 돌석이는 뱀이 영영 떠나버린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어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식경쯤 지났을까. 뱀은 다시 마당으로 돌아왔는데 입에 무언가를 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흙이 잔뜩 묻은 굵직한 뿔이었는데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는 것이 예사롭지 않아 보였습니다. 뱀은 방문 앞까지 와서 입에 물고 있던 뿌리를 툭 내려놓고는 돌석이를 향해 짧게 혀를 날름거리고 다시 방 안으로 들어와 장롱 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돌석이는 떨리는 손으로 뱀이 가져온 뿌리를 집어들었는데 흙을 털어내자 진하고 향긋한 향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것은 산삼은 아니었지만 깊은 산속 절벽 틈에서만 자란다는 귀한 약초인 도라지 중에서도 으뜸가는 100년 묵은 도라지였습니다. 돌석이는 어릴 적 아버지에게 들어서 그 생김새를 알고 있었기에 이것이 할머니의 기침에 특효약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내가 이걸 구하려고 이 추운 날씨에 산에 다녀온 거야. 돌석이는 장롱을 향해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속삭였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돌석이는 정성스럽게 도라지를 씻고 다려 할머니께 드렸는데 신기하게도 약을 드신 지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할머니의 기침이 잦아들고 안색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아이고 속이 한결 편안하구나. 돌석아, 이 귀한 약을 어디서 구했느냐? 돈도 없었을 텐데 라고 물으셨습니다. 돌석이는 차마 뱀이 가져왔다고 말할 수 없어 산에 갔다가 운 좋게 발견했어요. 산신령님이 할머니 낫게 해주려고 주셨나 봐요. 라고 선의의 거짓말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래. 네, 효심의 하늘도 감동한 게지. 하시며 돌석이의 손을 잡아주셨지만 방 안의 감도는 은은한 흙냄새와 비릿한 향기에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으니 냄새를 맡고 찾아온 하이에나처럼 칠성이 다시 대문을 박차고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칠성은 이번에는 마을 청년들 몇 명과 함께 몽둥이와 횃불을 들고 나타났는데 그의 표정은 이전보다 훨씬 표독스럽고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칠성은 마당에서 약탕기를 발견하고는 콧구멍을 벌름거리며 이놈 돈도 없는 놈이 어디서 약을 다려 먹느냐, 훔친 게 분명하다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다짜고짜 약탕기를 발로 차 엎어버렸는데 검은 약물이 하얀 눈 위에 쏟아지며 김을 내뿜었습니다. 돌석이는 아저씨, 이게 무슨 짓이에요? 하고 대들었지만 청년들에게 밀쳐져 바닥에 나뒹굴고 말았습니다. 칠성은 넘어진 돌석이를 내려다보며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내 놈이 훔친 게 아니라면 필시 내가 키우는 요물이 물어다 준 것이겠지. 마을 사람들 들으시오. 이놈이 뱀 귀신에게 홀려서 정체 모를 것을 늙은 어미에게 먹이고 있어. 칠성의 선동에 마을 청년들은 웅성거리며 돌석이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진짜 냄새가 묘하네. 보통 약초 냄새가 아니야. 산에서 뭘 주워왔길래 저러지. 칠성은 분위기를 몰아 오늘 밤 당장 그 요물을 잡아서 태워 죽여야 우리 마을에 화가 미치지 않는다. 내가 앞장설 테니 모두 준비하시오라고 선포했습니다. 할머니는 밖에서 들리는 소란에 놀라 방에서 나오시려 했지만 돌석이가 황급히 달려가 방문을 막아서며 할머니, 나오지 마세요. 제가 해결할게요. 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이미 칠성의 고함 소리를 듣고 사태의 심각성을 눈치채셨습니다. 돌석아, 칠성이가 뱀이라고 했느냐? 네가 정말 뱀을 데리고 있는 게냐? 할머니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리고 있었고 돌석이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돌석이는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할머니, 죄송해요. 하지만 그 뱀은 나쁜 뱀이 아니에요. 저를 살려줬고 할머니 약초도 구해다 줬어요. 라고 울먹이며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할머니는 돌석이의 말에 충격을 받으신 듯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시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며 미물이라도 은혜를 안다면 사람보다 낫다지만 마을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을 게다. 어찌하려고 그러느냐 하고 걱정하셨습니다. 돌석이는 제가 지킬 거예요. 칠성 아저씨는 뱀 때문이 아니라 우리 집을 뺏으려고 저러는 거예요.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보이지 않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생각에 잠기셨는데 그동안 칠성이 부렸던 행패와 돌석이의 진심을 떠올리며 마음을 정리하시는 듯했습니다. 저녁이 다가오면서 마을 분위기는 살벌하게 변해갔고 칠성은 사람들을 모아 술을 먹이며 흥분을 고조시켰습니다. 오늘 밤이다. 귀신 들린 집을 정화하자. 칠성의 목소리는 광기에 차 있었고 술기운이 오른 사람들은 횃불을 들고 돌석이네 집으로 행진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덕보, 영감님이 말리려 했지만 이미 이성을 잃은 군중들의 기세에 눌려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돌석이네 집 주위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터질 듯했고 까마귀 떼가 집 지붕 위를 빙빙 돌며 불길한 울음소리를 내어 공포감을 더했습니다. 돌석이는 방으로 들어와 장롱문을 활짝 열고 뱀을 꺼내 품에 안았습니다. 이제 곧 사람들이 들이닥칠 거야. 너는 뒷문으로 도망가. 산으로 가면 아무도 못 찾을 거야. 돌석이는 눈물을 흘리며 뱀을 창문 쪽으로 밀었지만 뱀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오히려 뱀은 돌석이의 팔을 단단히 감싸 안으며 마치 나는 너를 두고 가지 않겠다고 말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돌석이는 뱀의 완강한 태도에 가슴이 미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작은 생명체와 운명을 함께해야 한다는 비장한 각오가 생겨났습니다.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횃불의 불빛이 창호지 문을 붉게 물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돌서가, 문 열어라. 안 그러면 불을 지르겠다. 칠성의 고함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돌석이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품속의 뱀을 다시 한번 단단히 여미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피할 곳도 숨을 곳도 없었습니다. 돌석이는 뱀에게 무서워하지 마. 내가 다 막아줄게. 라고 속삭이며 결연한 표정으로 닫혀있던 방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방문을 여는 순간 차가운 밤바람과 함께 매캐한 횃불 연기가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고 마당을 가득 메운 사람들의 그림자가 일렁거렸습니다. 칠성은 맨 앞에서 몽둥이를 들고 서서 승리에 도취된 듯한 비릿한 웃음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제 발로 나오는구나. 요물을 내놓아라. 돌석이는 두려움에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물러서지 않고 당당하게 마루 끝에 섰습니다. 그리고 품속의 옷깃을 움켜쥐며 사람들을 향해 소리칠 준비를 했습니다. 이 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 돌석이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구름이 걷히고 보름달이 환하게 떠올라 돌석이와 칠성 그리고 웅성거리는 마을 사람들을 비추었습니다. 달빛 아래 드러난 돌석이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강인하게 빛나고 마당을 가득 메운 마을 사람들의 웅성거림은 마치 성난 파도 소리처럼 돌석이의 고막을 때렸고 그들의 손에 들린 횃불은 밤하늘을 붉게 태우며 살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마치 개선장군이라도 된 양 의기양양하게 앞장서서 겁에 질려 파랗게 질린 돌석이를 향해 삿대질을 해대며 당장이라도 마루 위로 뛰어 올라올 기세였습니다. 그의 뒤에 선 마을 청년들은 칠성의 선동에 넘어가 흥분한 상태였지만 한편으로는 정말로 요괴가 튀어나올까 두려워 서로의 눈치를 보며 주춤거리고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쌩하고 불어와 횃불의 불꽃이 춤을 추자 마당에 드리워진 그림자들이 기괴하게 일렁이며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돌석이는 다리가 후들거리고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지만 등 뒤에 계신 눈먼 할머니와 품속에 있는 뱀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비켜요. 아무도 못 들어와요. 우리 집에는 요물 같은 건 없단 말이에요. 라고 소리쳤지만 그의 외침은 거센 바람 소리와 사람들의 고함 소리에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칠성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이놈이 끝까지 오리발을 내미는구나. 내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시켜 주마라고 외치며 신발도 벗지 않은 채 흙발로 마루 위로 성큼성큼 올라왔습니다. 칠성이 마루로 올라오자 낡은 나무 바닥이 삐걱거리는 비명을 질렀고 돌석이는 본능적으로 방문을 등지고 서서 양팔을 벌려 칠성의 앞길을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건장한 체격의 칠성을 당해내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칠성은 귀찮다는 듯이 돌석이의 어깨를 거칠게 밀쳐버렸습니다. 저리 비켜. 이 조그만 녀석이 어디서. 어른 앞길을 막아 돌석이는 힘없이 나가떨어져 마루 구석에 처박혔고 그 충격으로 방문이 덜컹거리며 열릴 뻔했습니다. 넘어진 돌석이는 아픔을 느낄 새도 없이 다시 일어나 칠성의 다리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안 돼요. 제발 그만하세요. 아저씨 할머니가 놀라시잖아요. 돌석이의 처절한 애원에도 불구하고 칠성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돌석이를 발로 걷어차 떨쳐낸 뒤 굳게 닫혀있던 방문을 벌컥 열어젖혔습니다. 자, 모두들 똑똑히 보시오.
이 집구석에 숨겨둔 흉측한 뱀 귀신의 실체를 칠성의 고함과 함께 방문이 활짝 열리자 방 안의 풍경이 횃불빛을 받아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방 안은 생각보다 고요했고 아랫목에는 두꺼운 목화솜, 이불이 얌전히 깔려 있었으며 윗목에는 할머니가 지팡이를 꼭 쥐고 오들오들 떨며 앉아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마른 침을 삼키며 숨을 죽이고 방 안을 주시했습니다. 칠성은 당황한 기색 없이 성큼성큼 방 안으로 들어가더니 여기에 숨겨뒀겠지. 내 모를 줄 알고라며 아랫목에 깔린 이불을 거칠게 낚아채 허공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러자 이불 속에 숨어있던 푸른 뱀이 갑작스러운 빛과 소음에 놀라 몸을 꼿꼿이 세우며 밤함은 하는 날카로운 소리를 내뿜었습니다. 뱀의 비늘은 횃불빛을 반사하여 서슬퍼런 푸른 빛을 번뜩였고 그 크기는 일반 뱀보다 훨씬 굵고 길어서 보는 사람들을 압도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마당에 있던 사람들은 으악 진짜 뱀이다. 저것 봐. 구렁이다라고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돌석이는 뱀이 드러나자 안 되라고 절규하며 방 안으로 기어 들어갔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칠성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몽둥이를 높이 쳐들며 보아라. 내 말이 맞지 않느냐. 이 놈이 요물을 키우며 마을의 저주를 내리고 있었던 것이다. 내 오늘 이 놈의 머리통을 부수어 후환을 없애겠다라고 소리쳤습니다. 뱀은 칠성의 살기를 감지한 듯 댐리를 틀고 머리를 치켜들며 공격 태세를 갖추었지만 낯선 사람들과 횃불의 열기에 겁을 먹은 듯 꼬리를 파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마을 사람들은 죽여라 쳐 죽여라 라고 외치며 칠성을 부추겼습니다. 칠성의 몽둥이가 뱀의 머리를 향해 맹렬하게 내려꽂으려는 찰나 돌석이가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뱀 위로 몸을 날렸습니다. 안 돼. 차라리 나를 때려요. 돌석이는 자신의 작은 등과 머리로 뱀을 감싸 안으며 칠성의 몽둥이 아래 웅크렸습니다. 칠성은 갑자기 뛰어든 돌석이 때문에 흠칫 놀라 몽둥이를 멈추려 했지만 이미 힘이 실린 몽둥이는 돌석이의 어깨를 스치며 바닥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돌석이가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내며 바닥에 쓰러졌고 방 안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어린 돌석이가 뱀을 지키기 위해 몸을 던지는 모습에 충격을 받아 입을 다물었고 칠성 또한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하여 몽둥이를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때 돌석이의 품속에서 꿈틀거리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뱀이 돌석이의 품에서 빠져나와 칠성을 향해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러워하는 돌석이의 얼굴을 향해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뱀이 돌석이를 물 것이라고 생각하여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이어진 장면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기이하고도 감동적인 것이었습니다. 푸른 뱀은 날카로운 독리를 드러내는 대신 차가운 혀로 돌석이의 눈물 젖은 뺨을 핥으며 마치 위로하듯 머리를 비비기 시작했습니다. 뱀의 눈빛은 맹수의 그것이 아니라 다친 새끼를 걱정하는 어미의 눈처럼 깊고 슬픈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뱀은 돌석이의 다친 어깨 주위를 부드럽게 감싸며 자신의 체온으로 통증을 덜어주려는 듯 가만히 쉼리를 틀었습니다.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마을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멍하니 바라보았고 칠성의 손에서도 몽둥이가 스르르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고요함을 깨고 구석에 앉아 계시던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일어나셨습니다. 할머니는 보이지 않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평소보다 훨씬 엄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내 이놈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것들아. 저 미물이 정말로 요물이라면
어찌 자기를 구해준 아이를 저토록 애틋하게 살피겠느냐. 할머니의 호통은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져 마당에 있는 사람들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할머니는 더듬더듬 돌서기 쪽으로 다가와 손주와 뱀을 함께 끌어안으셨습니다. 내 며칠 전부터 숨이 넘어가게 기침을 하고 죽을 고비를 넘길 때 나를 살린 약을 구해온 것이 바로 저 뱀이다.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을 짐승이 했거늘. 너희는 어찌 사람의 탈을 쓰고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하려 드느냐. 할머니의 절규 섞인 외침에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뱀이 약을 구해왔다고. 그게 정말이야. 그러고 보니 돌석이 할머니 기침이 뚝 떨어지셨잖아. 사람들의 의심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할 때 마당 뒤편에서 지켜보던 덕보 영감님이 앞으로 나서며 소리쳤습니다. 덕보 영감님은 마당에 엎어진 약탕기 파편과 찌꺼기를 주워 냄새를 맡고 혀끝으로 맛을 보시더니 마을 사람들에게 보란듯이 찌꺼기를 들어보였습니다. 이건 도라지 중에서도 으뜸인 100년 묵은 장생 도라지야. 험한 바위 틈에서만 자라서 사람 손으로는 도저히 캘 수 없는 영약이란 말일세. 이 냄새를 맡아보게. 이건 독이 아니라 사람 살리는 향기야. 덕보 영감님의 확신에 찬 증언에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사태를 파악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칠성이 말만 믿고 엄한 짓을 할 뻔했네. 저 뱀이 보통 뱀이 아닌가 봐. 영물인가 봐. 여론이 순식간에 반전되자 칠성은 얼굴이 벌개져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는 당황한 나머지 횡설수설하며 아니요, 저건 다 속임수요. 뱀이 무슨 약을 캐온단 말이요. 저 늙은이가 노망이 나서 헛소리를 하는 거요. 라고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뱀이 아니라 칠성을 향해 싸늘한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복의 칠성이 자네 욕심 때문에 조카를 잡을 뻔했잖아. 남의 집터가 탐나서 뱀 핑계를 댄 거 다 아네. 사람들의 비난이 쏟아지자 칠성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돌서기의 품에 안겨있던 뱀이 스르르 고개를 돌려 칠성을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뱀의 푸른 눈동자가 달빛을 받아 신비롭게 빛나자 칠성은 마치 뱀이 자신의 더러운 속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는 듯한 섬뜩함을 느끼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으악, 저놈이 나를 노려본다. 사람 살려 칠성은 제풀에 놀라 엉덩방아를 개섰고 허우적거리며 일어나 도망치려다 마당에 쌓인 눈에 미끄러져 꼴산 앞에 나뒹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차거나 비웃음을 터뜨렸고 칠성의 위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덕보 영감님은 넘어진 칠성에게 다가가 지팡이로 땅을 쿵 찍으며 엄하게 타일렀습니다. 자네, 다시는 이 집에 얼씬도 하지 말게. 또다시 헛소문을 퍼뜨리고 아이들을 괴롭히면 그때는 내가 관아에 고발해서라도 자네 죄를 물을 걸세. 알겠나? 영감님의 단호한 경고에 칠성은 알겠습니다요. 다시는 안 오리다라고 비굴하게 대답하고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주랭랑을 쳤습니다. 칠성이 꽁무니를 빼며 사라지는 모습을 보며 돌석이는 그제야 긴장이 풀려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칠성이 사라지고 나자 마당에는 어색한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횃불을 들고 왔던 마을 청년들과 구경꾼들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이며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았습니다. 가장 나이 많은 아저씨 한 명이 쭈뼛거리며 마루 앞으로 다가와 돌석이와 할머니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수님, 그리고 돌서가, 우리가 칠성이 말만 듣고 정말 못할 짓을 했네. 미안하네. 이 뱀이 자네들을 지켜주는 영물인 줄도 모르고.
사과가 시작되자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씩 미안함을 표하며 횃불을 끄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르고 그런 것인데 어찌 탓하겠습니까? 다들 추운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그만 돌아가서 쉬시지요. 라고 너그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의 따뜻한 용서에 더욱 부끄러움을 느끼며 하나둘씩 챙겨온 몽둥이와 농기구들을 슬그머니 등 뒤로 감추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내 쌀이라도 좀 가져오리다. 돌서가, 어깨는 괜찮니? 내일 약 좀 가져다 주마. 사람들은 미안한 마음에 한마디씩 덕담을 건네며 조용히 대문을 빠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돌아가고 마당이 텅 비자 돌석이네 집에는 다시금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는 전과 달리 무겁거나 두려운 것이 아니라 폭풍우가 지나간 뒤의 평온함과 안도감이 섞인 따뜻한 정적이었습니다. 돌석이는 어깨의 통증도 잊은 채 뱀을 조심스럽게 안아들고 방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엉망이 된 이불을 다시 펴고 찬바람이 들어오지 않게 방문을 꼭 닫았습니다. 할머니는 아랫목에 앉아 돌석이가 있는 쪽을 향해 손을 뻗으셨고 돌석이는 그 손을 잡아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댔습니다. 할머니, 이제 다 끝났어요. 칠성 아저씨도 갔고 마을 사람들도 오해를 풀었어요. 돌석이의 말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우리 돌석이가 장하구나. 그리고 저 미물도 참으로 기특하구나. 이리 가까이 오거라. 라고 하셨습니다. 돌석이가 뱀을 안고 할머니 무릎 앞으로 다가가자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허공을 더듬어 뱀의 차가운 비늘을 만지셨습니다. 뱀은 피하지 않고 가만히 할머니의 손길을 받아들였고 할머니의 거친 손마디가 뱀의 매끄러운 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차갑지만 마음만은 따뜻한 놈이로구나. 내가 우리를 살렸어. 고맙다. 정말 고맙다. 할머니의 진심 어린 감사가 전해지자 뱀은 몸을 부드럽게 움직여 할머니의 손목을 감았다 풀며 교감을 나누었습니다. 방 안에 호롱불이 흔들리며 새 생명의 그림자를 벽면에 비추었는데 그 그림자는 마치 하나로 얽혀 서로를 지탱해주는 든든한 나무 뿌리처럼 보였습니다. 돌석이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벅찬 행복을 느꼈고 오늘 밤 겪은 끔찍했던 일들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밤은 더욱 깊어가고 밖에서는 다시 한방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은 마당에 남은 칠성의 발자국과 마을 사람들의 어지러운 흔적들을 소리 없이 덮어주며 세상의 모든 허물을 깨끗하게 지워내고 있었습니다. 돌석이는 아궁이에 남은 불씨를 살려 방을 다시 따뜻하게 데우고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기 위해 숭늉을 한 그릇 떠와 할머니와 나누어 마셨습니다. 따뜻한 숭늉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긴장이 풀리면서 노곤한 잠기운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돌석이는 이불을 펴고 뱀을 다시 아랫목 가장 따뜻한 곳에 눕혔습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았어. 푹 자. 이제 아무도 너를 괴롭히지 않을 거야. 돌석이의 속삭임에 뱀은 편안하게 눈을 감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돌석이도 할머니 옆에 누워 뱀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을 청했습니다. 비록 집은 낡고 가난했지만 그날 밤 돌석이네 방 안은 세상 그 어느 부잣집보다도 평화롭고 따뜻한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뱀과의 이별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서로의 온기에 의지하며 행복한 꿈을 꿀 수 있었습니다.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듯했던 소란스러운 밤이 지나고 산골 마을에는 다시금 고요하고 평화로운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간밤에 내리던 한방눈은 새벽녘에 그치고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하얗게 쌓인 눈 위로 쏟아져 내려 온 세상이 눈이 부시도록 반짝거렸습니다. 돌석이는 아침 일찍 눈을 떴는데 지난밤의 긴장과 피로가 몰려와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상쾌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차가웠지만 아랫목에서 올라오는 온기가 등허리를 따뜻하게 데워주어 이불 밖으로 나가기가 싫을 정도로 포근했습니다. 돌석이는 옆에서 곤히 주무시는 할머니의 편안한 숨소리를 확인하고 안도의 미소를 지으며 조심스럽게 이불 속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아랫목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던 푸른 뱀은 이미 잠에서 깨어 있었는지 돌석이가 이불을 들추자마자 고개를 들고 맑은 눈망울로 돌석이를 맞이했습니다. 놀랍게도 며칠 전만 해도 피가 흐르고 살이 찢겨 흉측했던 상처 부위는 말끔하게 아물어 있었고 부석했던 비늘은 다시 윤기를 되찾아 마치 보석처럼 영롱한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뱀은 기력을 완전히 회복한 듯 몸을 유연하게 움직이며 돌석이의 손등을 스치고 지나갔는데 그 움직임에서 넘치는 생명력이 느껴졌습니다. 돌석이는 뱀이 이제 건강해졌음을 직감했고 동시에 이제는 헤어져야 할 시간이 다가왔음을 깨닫고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져 왔습니다. 돌석이는 할머니가 깨시지 않도록 조용히 옷을 챙겨 입고 뱀을 품에 안은 채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당에 쌓인 눈은 아무도 밟지 않아 깨끗했고 차가운 아침 공기가 폐 속 깊이 들어오자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제 가야지. 너희 집으로 돌아가야지. 돌석이가 품속의 뱀에게 나직하게 속삭이자 뱀은 알아들었다는 듯 혀를 날름거리고는 돌석이의 품에서 꿈틀거렸습니다. 돌석이는 뱀을 처음 만났던 산 초입까지 배웅해 주기로 마음먹고 뽀드득 뽀드득 눈 밟는 소리를 내며 살인문을 나섰습니다. 마을 길은 아직 사람들의 왕래가 없어 고요했고 굴뚝마다 피어오르는 아침 연기만이 마을이 깨어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자 앙상한 나뭇가지마다 눈꽃이 피어 절경을 이루고 있었고 산새들의 지저귀는 소리가 청아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돌석이는 뱀과 함께 걷는 이 마지막 길이 조금만 더 길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품속의 뱀은 돌석이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인지 얌전히 안겨 있었고 둘 사이에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애틋한 교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돌석이는 뱀에게 가서 다시는 덕 같은 것에 걸리지 말고 사람들 눈에도 띄지 말고 오래오래 살아 라고 당부의 말을 건넸습니다. 뱀은 마치 대답이라도 하듯 돌석이의 옷깃을 살짝 잡아당겼습니다. 어느새 산중턱. 뱀을 처음 발견했던 덤불 근처에 다다르자 돌석이는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이곳은 인적이 드물고 바위 틈과 낙엽이 많아 뱀이 겨울잠을 자기의 안성맞춤인 곳이었습니다. 돌석이는 쪼그리고 앉아 품에서 뱀을 조심스럽게 꺼내 눈이 덮이지 않은 양지 바른 바위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따뜻한 품을 떠난 뱀은 차가운 공기에 잠시 몸을 움츠렸지만 이내 고개를 쳐들고 돌석이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 푸른 눈동자에는 깊은 고마움과 아쉬움이 담겨 있는 듯했고 돌석이는 눈시울이 뜨거워져 뱀의 머리를 검지 손가락으로 가만히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고마웠어. 할머니 살려줘서 고맙고 우리 집 지켜줘서 고마워.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 돌석이의 진심 어린 작별 인사에 뱀은 돌석이의 손가락을 잠시 휘감았다가 천천히 풀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는 미련을 끊으려는 듯 몸을 돌려 덤불숲 사이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푸른 비늘이 하얀 눈과 갈색 낙엽 사이로 사라지는 모습을
돌석이는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뱀이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지고 나서도 돌석이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뱀이 사라진 곳을 바라보며 부디 무사히 겨울을 나고 건강하게 살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뱀을 보내고 산을 내려오는 돌석이의 발걸음은 올라갈 때보다 한결 가볍고 경쾌했습니다. 비록 정든 친구를 떠나보낸 허전함은 있었지만 옳은 일을 했다는 뿌듯함과 뱀이 무사히 자연으로 돌아갔다는 안도감이 마음을 채워주었기 때문입니다. 산을 다 내려와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어제와는 확연히 달라진 마을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물가에 모여있던 아낙네들이 돌석이를 발견하고는 먼저 손을 흔들며 반갑게 아는 체를 해왔고 길을 가던 어르신들도 멈춰서서 돌석이에게 따뜻한 눈빛을 보내주었습니다. 돌석아, 벌써 일어났느냐? 어제 많이 놀랐지. 아이고. 저 어린 것이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꼬. 사람들은 다가와서 돌석이의 어깨를 토닥여주며 미안함과 기특함을 표현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요물을 키운다며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었지만 진실을 알고 난 후에는 돌석이의 착한 마음씨와 용기에 감동하여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하는 눈치였습니다. 돌석이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이며 괜찮아요. 아주머니, 다 지난 일인데요. 뭘? 하고 웃어 보였습니다. 사람들의 따뜻한 관심에 얼어붙었던 돌석이의 마음도 봄눈 녹듯 사르르 녹아내렸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마당에는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는데 마을 장정 몇 명이 모여 어제 칠성이 부수다시피 한 살인문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뚝딱뚝딱 망치질을 하며 튼튼한 새 나무로 문을 보수하고 있었고 한쪽에서는 칠성 때문에 망가진 장독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아저씨들, 뭐 하시는 거예요? 돌석이가 놀라 묻자 그중 한 명이 땀을 닦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칠성이 맵에 넘어가 실수를 했잖니. 미안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지. 문이라도 튼튼하게 고쳐주려고 왔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마루 위에는 마을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 가져다 놓은 곡식과 반찬거리가 수북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하얀 쌀 한 말, 말린 조기 2묶음, 김장김치, 그리고 귀한 달걀 꾸러미까지. 돌석이네 집 살림으로는 구경하기 힘든 귀한 식재료들이 가득했습니다. 덕보 영감님이 지팡이를 짚고 나오시며 돌석아, 이건 마을 사람들이 내 효심에 감동해서 주는 선물이니 사양 말고 받거라. 그리고 칠성이 녀석은 내가 단단히 일러두었으니 다시는 얼씬도 못할 게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돌석이는 넘치는 정에 목이 메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할머니는 방에서 나오셔서 마루에 앉아 마을 사람들의 왁자지껄한 소리와 따뜻한 인심을 느끼며 행복한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세상에, 인심이 야박해졌다 해도 우리 마을 사람들 마음씨는 비단결이구먼. 늙은이가 호강을 하네. 할머니의 얼굴에는 지난 며칠간의 수심이 사라지고 편안함만이 감돌았습니다. 돌석이는 사람들에게 거듭 감사 인사를 전하고 사람들이 일을 마치고 돌아간 뒤 부엌으로 들어가 아침 겸 점심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만큼은 아끼지 않고 하얀 쌀밥을 짓고 사람들이 가져다 준 고기와 채소로 국을 끓이기로 했습니다. 부엌 아궁이에 장작을 넉넉히 넣고 불을 지피자 활활 타오르는 불길과 함께 구수한 밥 냄새가 온 집안에 퍼져나갔습니다. 쌀이 익어가는 달콤한 냄새와 된장국이 보글보글 끓는 소리는 돌석이네 초가집을 풍요로움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돌석이는 조기를 노릇노릇하게 굽고
잘 익은 김치를 썰어 접시에 담았습니다. 평소에는 보리밥에 간장, 종지 하나 놓고 먹던 밥상이었지만 오늘은 임금님 수라상 부럽지 않은 진수성찬이 차려졌습니다. 돌석이는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아궁이의 열기로 훈훈했고 할머니는 밥상에서 나는 맛있는 냄새에 코를 벌름거리셨습니다. 오냐, 냄새만 맡아도 배가 부르구나. 이게 다 무슨 복이라니. 돌석이는 숟가락을 할머니 손에 쥐어들이며 할머니, 오늘은 이 밥이에요. 생선도 있고 고기도 있어요. 많이 드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따뜻한 쌀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으시고는 아이고, 달다. 꿀맛이다. 우리 돌석이 덕분에 늙은이가 오래 살겠어. 하시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밥 위에 생선살을 발라 올려주며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식사를 하는 내내 방 안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칠성의 위협도, 뱀에 대한 걱정도, 가난에 대한 서름도 모두 사라지고 오직 따뜻한 가족의 정과 이웃의 사랑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돌석이는 밥을 먹으며 뱀이 마지막으로 자신을 쳐다보던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어쩌면 그 뱀은 돌아가신 부모님이 돌석이와 할머니를 지켜주기 위해 보낸 수호신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부르게 밥을 먹고 따뜻한 국물까지 마시자 온몸이 노곤해지며 기분 좋은 나른함이 밀려왔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방을 깨끗이 치운 뒤 돌석이는 할머니의 다리를 주물러 드렸습니다. 할머니, 이제 기침도 안 하시고 안색도 정말 좋아지셨어요. 돌석이의 말에 할머니는 그래. 그 약초가 정말 영약이었나 보다. 가슴 답답한 게 싹 내려갔어.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오후의 햇살이 은은하게 비쳐 들어와 방 안을 황금빛으로 물들였고 밖에서는 처마 끝에 매달린 고드름이 녹아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와 평화로움을 더했습니다. 어느덧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산골 마을에는 다시 어둠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제와 같은 불안한 어둠이 아니라 하루를 열심히 산 사람들에게 휴식을 주는 포근한 어둠이었습니다. 돌석이는 아궁이에 남은 숯을 잘 정리하여 밤새 방이 식지 않도록 단도리를 하고 대문을 꼼꼼하게 걸어 잠갔습니다. 튼튼하게 수리된 대문은 든든하게 집을 지켜주고 있었고 마당 한 구석에 쌓인 장작 더미는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를 정도로 넉넉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돌석이는 요를 깔고 이불을 폈습니다. 뱀이 머물렀던 아랫목은 여전히 따뜻한 온기를 머금고 있었고 돌석이는 그 자리에 누워 뱀의 흔적을 느꼈습니다. 잘 갔겠지, 춥지는 않을까. 잠시 걱정이 스쳤지만 영물인 그 뱀이라면 분명 산속 깊은 곳에서 안전하고 따뜻하게 지낼 것이라 믿었습니다. 할머니는 돌석아, 오늘 하루 참으로 길고도 짧았다. 고맙다. 우리 강아지. 라고 말씀하시며 돌석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할머니의 거친 손길이 돌석이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자장가처럼 느껴졌습니다. 돌석이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눈을 감았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에 등을 대고 누우니 등허리부터 전해오는 열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가 긴장을 완전히 풀어주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어 나뭇가지를 흔들었지만 그 소리조차 이제는 무섭지 않고 자연이 들려주는 노랫소리처럼 정겹게 들렸습니다. 돌석이의 머릿속에는 뱀과의 만남, 칠성 아저씨와의 다툼,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착하게 살면 언젠가는 복을 받는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다는 것을
돌석이는 가슴 깊이 깨달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의 모든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돌석이네 초가집도 깊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하늘에는 수많은 별이 총총히 박혀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고 달빛은 지붕 위에 하얗게 내려앉아 집을 부드럽게 감싸주었습니다. 돌석이와 할머니는 서로의 온기에 의지하여 그 어느 때보다 깊고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돌석이는 뱀과 함께 꽃이 만발한 들판을 뛰어노는 꿈을 꾸었고 입가에는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렇게 산골 마을의 겨울밤은 깊어만 갔고 상처 입은 뱀을 안고 돌아왔던 소년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오래오래 따뜻한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착한 마음씨가 만들어낸 기적은 추운 겨울밤에도 사람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데워주는 작은 불씨가 되어 오늘 밤 여러분의 꿈자리에도 평온함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잘 자요. 그리고 좋은 꿈 꾸세요.